이제 전개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주세요. 전개. 자, 일단 전개 시작은 누가 하냐면요. 바로 영예서술자가 합니다. 영예서술자이기 때문에 선생님 파란색으로 필기를 할게요. 자, 이때까지는 아직 언제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입니다. 자, 어린 시절 고향 읍내에서 군민체전이 열린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했다시피 얘가 제일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일 꽂혀 있었던 건 축구였어요. 그런데 이 국민체전에서 뭘 하냐면 축구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얘는 축구 결승전에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보실래요? 브라스 밴드 연주는 어쩌면 우리 가슴속에서 대회 기간 내내 울려 퍼졌는지도 모른대요. 이게 뭐냐면 이 국민체전 열리는 곳에서 브라스 밴드가 막 웅웅웅 하고 울렸던 거야. 얘는 국민체전에서 벌어질 축구 결승전이 너무 기대가 되니까 이 브라스 밴드가 우리 가슴속에서 울려 퍼졌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축구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직접적으로 나는 축구에 관심이 많아, 축구가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고 있죠. 자, 공설 운동장에서 이선을 거쳐 올라온 팀들과 이렇게 하는데 얘가 축구를 또 얼마나 좋아하냐면 운동장 곁을 여기 보세요. 운동장 곁을 지날 때 함성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쿵쾅 하고요. 내 발은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자, 이 부분도 또 역시나 축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는 축구만 생각하면 손이 막 땀이 나고 막 너무 좋아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못 가게 됩니다. 이게 토요일 오전에 축구 결승전을 하는데 얘는 축구 결승전, 이렇게 좋아하던 축구 결승전에 못 가게 되죠. 책 같이 볼게요.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었어. 자, 하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에 세모하시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에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었어. 거기가 어디냐면 축구 결승전이에요. 초3 때 가장 꽂혀있던 축구 결승전 못 가게 됐습니다. 왜? 얘 지금 사생대회 나가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지. 내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몰라서 잘못한 게 잘한 게 되지는 않아. 그 축구 경기를 못 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는지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해. 자, 여기도 역시나 이 사람 축구에 대한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축구에 대한 관심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마음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우리 계속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때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영화를 보러 손을 잡고 극장에 가자는 사람도 없었어. 라디오에서 농촌의 어느 군민체전 축구 경기를 중계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때 축구 결승전은 한 번 보지 않으면 영원히 못 보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단 한 번밖에 상영하지 않는 영화 같은 거였어.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볼 기회를 빼앗아 간 거야. 넌 이번에 군 학예대회 초등부 사생대표로 나가야 한다. 반에서 2명씩 나가서 학교를 대표하는 거다. 자, 여기 축구 결승전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나오죠. 몇 줄 그을게요. 넌 이번에 군 학예대회 사생대표로 나간대요. 그래서 축구 결승전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 언제냐면요. 앞에 썼어요. 초등학교 3학년일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일 때 나는 축구에 가장 꽂혀 있었는데 축구 못 보게 했습니다. 반에서 2명씩 나가서 학교를 대표하는 거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 학예회, 이 문예 대표, 사생 대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얘를 나가는 건데, 자, 넘겨볼게요. 그런데 사실 이 학예대회는요 4학년 이상만 나가는 대회였죠. 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나 학예대회는 4학년 이상만 나가는 대회였어. 하지만 나는요 이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근데 내보냅니다. 왜? 이 담당 선생님 천수기 선생님이요 자신의 친구 그 농부 나의 아빠죠.
자신의 친구가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 역시도, 이 영의 나 역시도 굉장히 그게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의 아들에게는 최대한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인 얘가 사생대회에 나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생대회에 나간 이유가 바로 이거죠. 천숙의 선생님이 하필이면 아빠의 친구였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얘는 3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나가면 안 되는데 언제 이 선생님이 4학년 5반 담임쌤한테 이름만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여기부터 볼게요. 물론 대회 나가서 자기 이름을 못 써요. 4학년 5반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대회장 가서 보니까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대요. 심사 과정에서 얘가 얘구나 하고 심사 그 뒷돈을 받았거나 이런 부정행위가 벌어질까봐 사람들한테 번호를 미리 주고 참가자는 작품 뒤에 이름 대신 번호를 적게 되어 있었대요. 자, 이 번호가 중요합니다.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생대회 규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중심 사건과 관련이 있죠. 이 번호 때문에 이 사람은 4학년 때 어떤 일을 겪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어떤 트라우마에 갇혀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알지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생대회는요, 이름 안 적고 번호를 적는데요. 그래서 사실 얘가 나가도 되는 거였다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인 나는, 축구에만 꽂혀있는 나는 번호를 쓰던가 말던가 상관이 없었어요. 왜? 자기한테 중요한 건 대회가 열리는 날이 축구 결승전을 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격시나 얘는 미술보다는 축구에 더 관심이 많았죠. 초3의 나는. 그지? 이것도 적어주세요. 이때는 축구에 꽂혀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생대회 대표로 나가든가 말든가 얘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적어주셨고요. 계속 밑으로 계속 볼게요. 자, 얘는요, 사설대회가 이제 공설운동장에서 잠깐 내려갔네요. 자, 사생대회는요, 공설운동장에서 멀지 않은 교육청 마당에서 열렸대. 그러니까 여기가 축구가 열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나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계속 여기서 함성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맨날 들을 때마다 이이 하고 울고 있었대요. 왜? 축구를 제일 관심 많아 했으니까. 여기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나는 공설운동장에서 함성이 들려올 때마다 목이 메었어. 왜? 축구를 너무 보고 싶어 했으니까. 역시나 축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나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목이 맬 정도로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여기 나가느라. 그래서 얼른 그림 그려가지고 운동장에 이제 가야지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없었대요. 같은 시간에 사생대회와 축구 결승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에 딱 끝났을 때 축구 결승전도 끝나버린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상한 일은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 이상한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사생대회에서 얘가 몇 등을 했죠? 1등 했습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장원이라고 합니다. 얘가 사생대회 장원을 한 겁니다. 그것도 초3이 초등학교 4학년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숙이 선생님이 완전 얘한테 꽂혀버리죠. 아, 얘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림에 재능이 있는 친구다 라고 꽂혀버리게 됩니다. 넘겨볼게요. 애들 중에는 따로 그림을 과외로 그림을 배우는 애들도 있었는데, 근데 크레파스 처음 잡아본, 즉 다시 말하면 거의 그림을 처음 그려본 나가 초등학교 3학년 주제에 10살 주제에 11살들이 나가는 대회에 나가서 장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숙이 선생님이 나는 완전 재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볼게요. 아버지는 땀냄새가 푹푹 나는 옷을 젖히면서 친구 손에서 살그머니 떨어졌대요. 그리고 쑥스럽게 웃는 듯 했는데 그게
내가 그 눈물을 흘린 사생대회에서 장원한 것에 대한 반응의 전부였대. 자, 여기다 밑줄 한번 살짝 그어주실게요. 아빠 성격이 나와. 사실 이때 아빠는요,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자기가 본인이 사실 그림을 굉장히 그리고 싶어 했는데 못 그렸죠? 할아버지가 반대가 심해서 너와 무슨 돈도 안 되는 그림이냐? 너는 농부를 해야 된다. 농사를 해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라고 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빠는 자기 꾸민 그림을 못 그렸어.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한 살 많은데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거의 처음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엄청 감격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쑥스럽게 웃고 그게 끝이래. 그러니까 아빠의 성격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무뚝뚝하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아버지의 성격은 좀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묻어난 사람이라는 거. 무뚝뚝. 감정 표현에 서툴다고 볼게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 쓰셨겠죠? 자, 여기까지는요, 전개 부분이었고요. 이거 다 적어주세요, 얘들아. 안 적은 애들 있어, 저번에 보니까. 여기까지는 또 영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3학년 때, 초3 때, 4학년 대회에 나가서, 4학년 사생대회에 나가서 장원을 한, 장원이 1등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전개일은요, 영의 이야기입니다. 초3 때 4학년 사생대회 나가서 장원을 한 나가 되겠죠? 자, 다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는 1의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위기 1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네모했었나?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보도록 할게요. 1. 내 아버지는 읍에서 제일 큰 제재소를 운영했어. 자, 이 아이의 1의 나의 가정 환경이 나오죠? 쭉 그어줄게요. 1의 가정 환경은요. 가정 환경 적어주세요. 읍에서 제일 큰 제재소 운영했대요. 굉장히 부유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나의 가정 환경 첫 번째는요. 엄청 부유합니다. 그 시절은 한창 집을 많이 지을 때여서 제재소를 드나드는 차와 사람들로 문짝이 한 달에 한 번은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지. 나는 고명딸이었어. 자, 나는 고명딸이었대. 내가 여자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고명딸은 옆에 써 있습니다. 아들 많은 집에 딸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예쁨 받고 자랐을 겁니다. 아버지는 오빠들이 정구를 친다고 하자 정구장을 집안에 지어줬지. 여기 정구가 뭔지 약간 궁금할 텐데 뭐 일종의 테니스랑 조금 비슷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빠들이 나 테니스 치고 싶어요 라고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빠가 집에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굉장히 갑부인 거죠. 부유합니다. 나는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가 싫다고 하니까 바이올린을 사다 줬어. 그런데 바이올린 선생님이 무슨 일로 못 오게 된 뒤로 나는 그림을 배우겠다고 했어.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지. 자, 여기서 이 아이의 가정 환경 또 한번 알아볼 수 있죠. 가정 환경. 잠깐만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가정 환경. 두 번째.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대. 그러니까 원하는 건 다 누리고 사는 삶이 어떤 겁니다. 읍내에서 유일한 사립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나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어. 선생님은 내가 그림에 재능이 뛰어나다고 계속 공부를 시키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어. 비싼 과외비를 받으니까 그냥 해본 말인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딸내미가 이쁘게 커서 시집만 잘 가면 됐지. 뭐 그림 그려서 돈 벌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식구들 먹여 살릴 것도 아닌데 힘들게 공부할 거 뭐 있나? 라고 했대. 자, 여기 이 아빠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딸내미들은 시집만 잘 가면 된다라는 이 아버지의 가치관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아버지의 가치관 적어주세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시집만 잘 가면 오케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옛날 생각이죠? 이 가치관 때문에 나는요 약간 이거에 맞게 자라납니다. 고생을 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결혼만 잘하면 되고 귀찮은 거 싫고 이런 성격으로 좀 변하게 되죠. 그 말을 전해 듣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졌어. 당연하죠.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얘는 난 일하지 않아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원래 열심히 하려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그림을 남들보다 잘 그리게는 됐을 거야. 자, 여기서 보면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그림을 남들보다는 잘 그리게 됐을 거야. 나 역시, 이 사람 역시 그래도 미술에 재능이 조금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한자죠? 있을 유자죠? 4학년이 되어서 나는 특별활동반으로 문예반에 들었어. 자, 얘들아, 드디어 이제 4학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표시나게 해주세요. 드디어 초4가 됐습니다. 자, 얘네 둘 다 4학년 11살이 됐습니다. 3학년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 글짓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건데 막상 글을 써놓고 보면 저런 게 돼버리고 그것도 여기저기 틀리기도 하고 그래. 정말 아버지 말대로 내가 남자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글로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면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았어. 자, 얘들아, 여기서 나의 성격이 나오죠? 나의 성격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얘 되게 힘들고 귀찮은 거 싫어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써주세요. 힘든 일을 싫어함.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도 문예반이 좋았어. 문예반 선생님은 동시를 쓰시는 분인데 아주 유명하기도 했고 참 잘생겼지. 자, 이 문예반 선생님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 천수기 선생님이에요. 천수기 선생님. 적어주세요. 가까이 가면 기분 좋은 냄새가 났어. 그 냄새가 좋았고 그 냄새의 주인인 선생님은 더 좋았어. 나는 동시를 잘 쓰지 못하지만 선생님이 쓴 동시를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알 것 같고 참 좋았어. 그런 게 진짜 문학이 아닐까? 잘 모르는 사람도 좋아지게 만드는 게 예술 작품이지. 그해 봄에 나는 군 학예 대회에서 글짓기 100일장에 나가지 못했어. 그건 당연하지. 내가 읍에서 몇 번째 아내 드는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누가 봐도 재능이 없는데 글짓기 대표로 내보낼 수는 없지. 그 대신 나는 사생대회 대표로 뽑혔어. 자, 얘들아, 그 대신 나는 사생대회 대표로 뽑혔대요. 얘 사실 미술에 재능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미술에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뽑힌 거죠. 글짓기는 글짓기 문예 반인데도 불구하고 못 나갔대요. 그러니까 글짓기는 재능이 없었는데 확실하게는 미술에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학교는 한 학년이 5반이고 4학년 이상 한 반에 2명씩 대회에 나가니까 우리 학교에서만 30명이 참가하는 거야. 대개는 미술반에 있는 애들이었어. 문예반에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10리, 20리 떨어진 데 사는 농촌 애들이 많은데 미술반 애들은 거의 다 읍내 애들이고 좀 잘 사는 애들이었어. 왜냐면은 문예반은 사실 펜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미술반은 도구가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사생대회는 토요일 오전에 우리 학교에서 열렸어. 자, 드디어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사생대회가 드디어 열렸죠? 토요일 오전에 우리 학교에서 열렸어. 자, 얘들아, 이 사생대회는 언제 사생대회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생대회입니다. 작년에 0이 뽑혔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 이 사생대회에서 누구랑 누가 나가냐면 0과 1이 동시에 여기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군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라서 그랬던 것 같아. 건물도 오래됐고 나무도 커서 그림 그릴 게 많았는지도 몰라.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유리한 것 같긴 했지. 우리는 주최 측이 확인 도장을 찍어서 준 도화지를 한 장씩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기저기로 흩어졌지. 그런데 내 뒤에서 그림을 그리던 녀석, 옷도 지저분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데다 간장 냄새가 나던 녀석이 기억에 오래 남았어. 자, 여기 그런데 나왔습니다. 드디어 0과 1이 만났죠. 내 뒤에서 그림을 그리던 녀석.
옷도 지저분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는 데다가 간장 냄새가 나던 녀석이 기억에 오래 남았대. 자, 이 녀석이 누구냐면 우리는 압니다. 영이 참가했구나. 드디어 둘이 만났습니다. 알 수 있었죠? 되게 싫었대요. 왜? 가난의 냄새가 났대요. 그 냄새며 꼴이 싫어서 자리를 옮기려고 했지만 이미 노란색 크레파스로 그 앞에 나무와 갈색 나무, 교사의 밑그림을 그린들여서 그럴 수도 없었어. 참 그 냄새, 머리가 아프도록 지독했어. 그건 한마디로 하면 가난의 냄새였어. 자, 여기도 보시면 압니다. 너무 싫었대요. 자, 영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죠? 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적어주시고요. 또 하나 뭘 알 수 있냐면요. 아, 영이 그만큼 가난했구나. 가난한 영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백성규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또 표현해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위기 1이고요. 적어주세요. 1의 이야기였습니다. 1의 이야기. 어떤 내용이었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초4 때 사생대회 나간 나는 이때 나는 여자 1이죠. 1. 나는 가난해 보이는 한 아이를 만남 이렇게 쓸게요. 가난해 보이는 한 아이를 봄이라고 적어줍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